플로리다의 하늘에는 여전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 인터 마이애미의 훈련장에는 잿빛의 적막과 침울함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로스앤젤레스 FC LAFC에게 당한 참담하고도 뼈아픈 패배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겁게 움직이던 발걸음, 고개를 숙인 채 실망을 감추지 못하던 핑크 유니폼의 슈퍼스타들, 그 장면은 여전히 팬들의 머릿속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진짜 지진은 어젯밤 스코어보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기자회견장에서 터졌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드리고 하비에르 대 파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그리고 이제는 인터 마이애미에서도 리오넬 메시를 위해 기꺼이 피까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강철 경호원, 전우 같은 형제 말입니다.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선대 파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와 충격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상대 팀의 경기력, 특히 LAFC의 한국인 스타 손흥민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경호원의 눈빛이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흔히 나오는 변명 대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기자회견장 전체를 숨죽이게 만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느낌이요? 솔직히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대 파울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수없이 상대해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통제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순식간에 바람처럼 치고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방향을 꺾을 수도 있고 양발 어느 쪽으로든 대포알 같은 슈팅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면 제 머리는 늘 그의 발보다 한 박자 느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찬사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인데 파울의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평소 메시를 거의 신앙처럼 따르던 그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손흥민이 우리 수비 라인을 찢어놓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레오를 바라봤습니다. 대 파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잔인한 적이에요. 생기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손흥민 옆에서 레오는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레오의 플레이는 예전보다 훨씬 읽히기 쉬워졌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레오가 다음에 뭘 할지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흥민은 우리 수비에 완전한 혼란을 가져왔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압박은 너무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축구의 냉혹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경호원조차 나이 앞에서 달아가는 시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편의 선아시아 스타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고개 숙여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 파울의 손흥민을 향한 존중은 기자회견장의 말에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벌어진 우프면서도 묘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패배의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한 명의 스포츠맨으로서 대 파울은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손흥민과 악수하고 유니폼 교환을 요청해야겠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납득시킨 승자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손흥민의 유니폼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자마자 저는 곧바로 손흥민의 유니폼을 찾았습니다. 대 파울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곧장 그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시겠어요? 제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정말 미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90분 동안 굴욕적인 경기를 치렀던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이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손흥민에게 먼저 달려가 그를 둘러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에게 매료된 사람은 대 파울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핑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악수를 청하고 누군가는 포옹을 원했고 당연히 모두가 그날 최고의 선수였던 손흥민의 땀 젖은 유니폼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라면 경기장에서 누구든 밀어내며 길을 만들던 근육질의 보디가드 대 파울은 그 순간 중앙선 부근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팬보이처럼 손흥민 곁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기 팀 동료들을 그저 어이없이 바라봐야 했고 정작 본인의 유니폼 교환 기회는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장면은 이날 빅매치의 모든 구도를 한 컷으로 요약해줍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화려한 스타 군단 앞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흡인력 말입니다. 로드리고 대 파울의 이 고백은 앞으로 며칠간 엄청난 미디어 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런 지나치게 솔직한 평가가 그와 리오넬 메시 사이의 형제 같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축구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잠시 눈을 뜨게 된 순간일 뿐일까요?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젯밤 손흥민은 단지 스코어보드 위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법 같은 발끝과 매혹적인 스피드 축구로 그는 세계 챔피언들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렸고 가장 강인한 경호원마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단지 대 파울이 손흥민이 너는 잘했다고 인정했다 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 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충격적인 발언은 결코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물 위로 드러난 부분 아래에는 권력의 이동, 시간의 방향 전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름들조차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대 파울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메시를 깎아내리고 손흥민을 치켜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구를 오래 그리고 깊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남긴 고통스러운 증언에 가깝습니다. 메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뛰는 사람. 레오의 걸음 하나, 턴 하나, 숨의 리듬 하나까지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껴온 사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어렴풋하게만 보이는 것, 하지만 그라운드 위 선수에게는 칼날처럼 선명한 차이를 말입니다. 축구는 늘 조용한 방식으로 잔인합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며 오늘부터 넌 반 박자 느려졌다 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1대1 경합에서 예전 같으면 먼저 닿았을 볼에 한 발 넣는 장면에서 상대가 반 박자 빨리 각도를 닫아버리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반 박자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반 박자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반 박자면 천재적인 패스가 차단당하고 역사로 남을 드리블이 단순한 볼 소유권 상실로 끝나며 천재는 여전히 천재이지만 더 이상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대 파울은 충성과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바로 그 사실을 무심코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을 향한 그의 찬사는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광적인 팬에게서 나온 말도 아니고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한 해설자에게서 나온 말도 아니며 대승 직후 들뜬 소셜미디어의 과장된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직접 막아본 사람, 그 스프린트를 몸으로 따라가려 했던 사람, 찰나의 판단을 내리며 모든 선택이 틀릴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온 인정입니다. 패자의 말이지만 정신력이 부족해서 진 패자의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완전히 막아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진 사람의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아주 특별한 밤에는 수비 전체가 제발 본인이 실수하기만 해라 라고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경기의 손흥민은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슈팅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극도로 맑고 또렷한 정신 상태 안에서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빠르면서도 멈출 줄 알고 과감하면서도 유인할 줄 알고 마무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시에 동료를 위한 공간을 여는 사람일 수도 있는 선수.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본 사람은 손흥민은 공간이 있어서 잘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파울처럼 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람은 반대로 이해합니다. 공간은 손흥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슈퍼스타 대결의 틀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 경기는 현대 축구의 두 가지 버전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됩니다. 한쪽은 점유, 축적 볼 소유 그리고 상대의 구조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축구입니다. 다른 한쪽은 전환, 순간의 해체 그리고 상대가 가장 불균형해지는 찰나를 찌르는 축구입니다. 한쪽은 리듬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기꺼이 경기를 내주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배합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더 많은 공을 가졌던 밤, 승부를 가른 것은 점유 시간 자체가 아니라 각 공격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혔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축구의 가장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 파울의 발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지 메시의 이름을 꺼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든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팀을 짜는 모든 팀이 품고 있는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여전히 천재적인데 몸이 더 이상 그 모든 아이디어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바꿔내지 못할 때 팀은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부터 전술적 부담은 몇 배로 커집니다. 팀은 더 많은 지원 동선, 더 많은 오프더볼 움직임, 더 많은 폭 넓히기 패턴으로 줄어든 개인 자체의 파괴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재조차도 미리 계산된 좁은 공간에 갇히고 모든 터치가 예측 가능한 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경기 뒤에 흔히 나오는 감정적인 논쟁도 그래서 생깁니다. 메시는 끝났다. 혹은 겨우 한 경기일 뿐이야. 그러나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메시의 위대함은 더 이상 누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축구에 남긴 것은 한 경기, 심지어 한 시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오늘의 축구, 지금의 축구, 특정 상대와 특정 조건 속 한 경기의 축구에는 여전히 냉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에서 그날 밤 손흥민은 리듬에서도 불확실성에서도 전술적 혼란을 만들어내는 힘에서도 완전히 앞섰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 파울은 메시를 깎아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선수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즉 무력감의 감각으로 경기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대 파울이 들려준 유니폼 교환 이야기에는 곱씹어볼 만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 보디가드가 오히려 자기 팀 동료들에게 밀려 손흥민에게 못 갔다는 장면을 듣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보기 드문 인간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전술적으로 찢기고 자존심까지 다친 90분 직후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의 첫 반응이 외면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을 가장 괴롭힌 선수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안고 유니폼을 요청하는 것이었다는 점 말입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선수들이야말로 경이로운 퍼포먼스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터치가 평범한지, 어떤 터치가 클래스인지, 어떤 움직임이 훈련된 패턴인지, 어떤 움직임이 천재의 본능인지, 어떤 승리가 우연인지, 어떤 밤이한 선수가 무대를 장악한 밤인지를 말입니다. 손흥민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도발하려는 듯한 요란한 세리머니도 없었습니다. 오직 축구로, 오직 가속과 감속, 낙하지점 선택, 연계, 마무리, 그리고 상대의 수비 시스템이 공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정하게 만드는 플레이로. 이런 종류의 지배는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기보다 먼저 존중하게 만듭니다. 질 수는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 너무 높은 수준으로 경기를 풀어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파울의 이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시는 정말 손흥민에 비해 느려진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더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